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작업형 공개도면 2번 문제 동간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간 작업하기 전에는 뭐부터 보셔야 돼요? 강관의 전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관의 전장을 딱 재보면은 현재 이 도면 같은 경우는 62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620이 나오고요. 그 위쪽도 똑같죠. 위쪽도 가로 길이가 마찬가지로 620mm가 나와줘야지만 현재 각도도 맞고 치수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세로 길이도 한번 재보면 세로 길이가 400mm가 나와야 됩니다. 전장이. 그래서 우측 좌측 모두 재보니 400mm가 나와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장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편도 한번 재보면은 여기가 실제 동간이 들어갈 부분이죠. 그래서 동간이 들어갈 가로 길이 전장이 150, 150, 160이니까 460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460이 나오고요. 그리고 동간의 높이도 한번 재보면 좋겠죠. 동간의 높이도 요 엘보의 센터와 엘보의 센터를 재보면은 높이가 150mm가 나와요. 그래서 도면에서도 보면은 이게 10번 도막을 제가 재본 거거든요. 그래서 10번 도막의 길이가 150mm 정확히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관 쪽에서 각도도 맞고 치수도 맞아줘야지만 어때요? 동간을 우리가 재단을 했을 때 정확하게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겹더라도 제가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린 거고요. 이 이후의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들으신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도 이제 지겹더라도 한 번만 더 반복하는 거니까 왜 반복하겠어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강관의 길이와 각도를 꼭 맞추고 동간 작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조립 순서를 설명드리면 이 도면 같은 경우는 항상 엘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9번 도막 이쪽 위에부터 동간 엘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간 엘보가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서는 밴딩되어 내려오고요. 이쪽은 확관 부분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이때 엘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확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밴딩해서 마저 맞추시면 되겠죠. 뭐 순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개도면 1번하고 같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뭐겠어요? 일단 CM 어댑터를 양쪽에 조여서 정확한 치수를 재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CM 어댑터를 먼저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유니온 같은 경우는 작업하다가 편의상 다시 풀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이 작업하다가 이럴 땐 좀 풀어야 되겠구나 하면은 뭐 한 번 조인다고 끝이 아니에요. 살짝 풀었다 다시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감안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CM 어댑터를 가조립합니다. 이 가조립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치수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CM은 나중에 풀어요. 용접할 때.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테프론을 감지 않고 일단은 이 상태에서 몽키로 꽉 조여줍니다. 몽키로 꽉 조여주는 이유는 뭐죠? 어차피 마지막에 꽉 조여서 치수를 맞출 거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일단 본인이 꽉 조일 만큼의 힘으로 조여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 CM 조립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반대쪽도 이쪽도 CM을 조립해 줘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테프론 감지 말고 가조립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동간 실측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구도를 맞춘다고 맞춘 겁니다. 이전 영상에 보니까 구도도 조금 안 좋고 그리고 팀 영상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이렇게 구도를 맞춘 거고요. 그리고 요 마킹 작업 시에는 장갑을 끼지 않을 겁니다. 그 이전 영상 보니까 장갑을 끼고서 작업하니까 치수가 많이 가리더라고요. 이렇게 마킹할 때.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없애기 위해서 요 동간 작업하는 동안에는 장갑 끼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용접할 땐 당연히 끼겠죠. 그래서 최대한 영상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엘보 부분 재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엘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 강관 9번 도막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자, 그 강관 9번 도막이 현재 여러분들 영상 기준에서 요 도막입니다. 제가 손으로 짚고 있는 요 도막이 9번 도막이고요. 여기서 이제 엘보가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 되겠죠. 자, 이때 유니온을 잠깐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 동관을 이렇게 끼워서 재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 편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니온을 잠깐 풀 겁니다. 유니온을 잠깐 풀고 재단하고 다시 조일게요. 자, 일단은 이쪽 편을 잠깐 풀고 영상 찍으면서 풀고서 작업할 수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최대한 내추럴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귀찮더라도 좀 거추장스럽더라도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풀고요. 그리고 패킹이 항상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풀 때마다 패킹 내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이면서도 패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습관처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패킹 있는지 없는지. 자, 이렇게 한쪽 유니온 부분을 풀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재단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동관을 이렇게 깊숙하게 꽂아 주시고요. 끝까지 꽂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안 꽂을 경우에는 치수를 재단하고 나서 쑥 들어가 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치수가 바뀌는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줘서 밀어 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밀어 넣어 주고요. 현재 도면상 치수가 엘보 중심까지, 엘보 센터까지 160mm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마킹 그냥 하시면 되죠. 요 강관의 센터에서 동간 160mm를 바로 마킹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강관의 센터에서 160mm 지점을 제가 동간에다가 마킹을 한 겁니다. 지금 약간의 오차가 있네요.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60mm를 마킹을 했어요. 자, 그러면 160mm에서 커팅을 하느냐? 아니죠. 이전 강의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이 160 부분은 동간을 삽입했을 때 이 동간의 센터 요 부분이 160mm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하고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삽입 길이는 어디입니까? 삽입 길이는 여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커팅은 여기다가 커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여기 잘라서 여기까지 삽입되니까 이쪽까지 치수를 재면은 160mm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팅 부분은 어디? 여기 아래쪽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요렇게 실측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도면 같은 경우는 160mm니까 여기 센터입니다. 끼우고 나서 센터예요. 만약에 그냥 마킹해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치수가 안 맞아요. 실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꽂아두고 강관의 센터에서 여기까지 마킹해줘야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엘보의 그 삽입 길이와 CM 어댑터의 삽입 길이가 실측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마킹을 하셨다면 커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뒤쪽에 커팅 부분에서 커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전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전 시간에 제가 마킹을 하얀색 페인트 마커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 보드 마커 가지고 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페인트 마커 가지고 그 마킹을 해버리면 나중에 용접을 할 때 그 부분이 단열돼서 용접이 잘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력이 좋으면 그냥 그 상태로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좀 용접을 힘들어 하시니까 이왕이면은 좀 잘 지워지는 그 펜 가지고 마카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페인트 마카 같은 경우는 그냥 강관 부분, 요 부분 어차피 용접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강관 부분은 페인트 마카로 마킹을 해주셔도 되고요. 동간 부분은 웬만하면 잘 지워지는 걸로 마킹을 해주세요. 자, 요 상태에서 확인 한번 해보면 여기 동간의 센터에서 요 엘보 중심까지 160m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엘보 부분은 끝이 나요. 엄청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요 반대쪽 합관 부분을 해야 되니까 아까 전에 잠시 빼뒀던 반대쪽 도막을 가지고 와서 요거를 어느 정도 꽉 조여 주셔야 되죠. 각도를 맞춰서. 그래야지 확실하게 실측이 될 테니까 일단은 각도를 좀 보겠습니다. 각도를 보고 조여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주세요.
어차피 마지막에 유니온을 한 번 더 꽉 조여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치수 측정이 목표지 꽉 조이는 거, 기밀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약간 조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확관 부분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에 CM에 마찬가지로 꾹 눌러서 CM 어댑터 끝까지 동관을 밀어서 삽입시켜 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 확인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끝까지 넣어서 삽입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치수가 정확하니까. 자, 그래서 현재 도면상 요 확관부의 길이는 150mm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150mm를 어디서부터 잽니까? 여기 10번 도막의 센터죠. 10번 도막의 센터가 이 부분이랑 같은 거니까 여기서부터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50mm가 나와야 됩니다. 150mm. 그럼 이렇게 대놓고 여기다가 마킹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50, 여기 끝부분 마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커팅하고 확관하시면 됩니다. 제일 쉽죠? 그냥 커팅하고 확관하시면 됩니다. 계산할 것도 없어요. 요건 어차피 끝부분이 확관이라고 마킹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해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 빼가지고 이렇게 커팅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요 부분만 이제 10mm 정도로 확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관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플레이어 툴셋 안에 있는 확관 툴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관 바이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인치수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4분의 3인치, 2분의 1인치, 끝에 8분의 5인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에 나오는 15A 동관 같은 경우는 8분의 5인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8분의 5인치예요. 그래서 요 면에서 확관 툴 이 면, 요 끝면이죠. 끝면에서 10에서 12mm 사이 정도 이렇게 돌출되어 올라오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딱 10mm를 맞춰라 뭐 이런 건 아니고 한 10에서 12mm 사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딱 10mm 하면은 약간 이제 씹혀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한 12mm 하면은 씹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10mm에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E형 핸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이름 몰랐는데 그 자재상에 물어보니까 E형 핸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E형 핸들을 이렇게 최대한 많이 풀어가지고 안 풀게 되면 이게 안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풀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탁 걸어줘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걸고 이 상태에서 서서히 센터를 봐가면서 확관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돌리시면서 힘이 좀 든다 싶으시면 저 평바이스에다가 고정시키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때 이 마지막 부분 보시면 제가 약간의 틈을 남겼어요. 요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동관 이음부에 끝까지 돌리는 게 아니고 약간의 틈을 남겼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힘을 줘서 끝까지 돌려버리면 이 지그 부분 있잖아요. 동관하고 이 지그 요 맞물린 부분, 이 부분이 잘못하면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틈을 조금 남기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힘 되는 대로 돌리세요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초보자분들은 동관을 정말 쉽게 터뜨려 버리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동관을 빼가지고 앞에 실측을 했던 CM 어댑터에 끼우겠습니다. 끼운 상태에서 치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치수를 확인해 봅시다. 여기 확관부에서 이렇게 재보시면 어때요? 이쪽 반대쪽 이 10번 도막이에요. 강관 10번 도막의 센터까지가 150mm가 나온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딩 부분인데 뭐 밴딩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어차피 실측이기 때문에 실측할 부분에 꾹 끼우고 나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두고 밴딩 부분의 치수를 봅시다. 밴딩 부분이 150mm가 나오네요. 그럼 150mm 마킹을 일단 할게요. 저는 어때요? 일단 마킹하고 나서 생각합니다. 마킹하고 나서 뺄킬이나 뭐 아니면은 밴딩 R이나 이런 거 항상 마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측정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150mm 부분이죠. 150mm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 최대한 보이게 제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150 부분 이렇게 마킹을 해주세요. 그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맞춰가지고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마킹한 게 150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확간부에 삽입을 하고 150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확간부에 삽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확간부에 쑥 들어가 버리니까 10mm가 짧아져 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이 확간부에 끼워둔 상태에서 확간부 끝에서, 도면상 확간부 끝이에요. 이 확간부 끝에서 150mm를 맞춰서 마킹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현재 실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밴딩기, 저희 학교를 기준하는 겁니다. 제가 쓰는 밴딩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밴딩기를 기준했을 때 R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57mm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150 부분 마킹한 곳에서 57mm 부분을 다시 마킹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뒤로 빼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상에서 그냥 150에서 57mm 그 빼가지고 57mm 빼면 어떻게 돼요? 93mm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확간부 끝에서 93mm 맞춰서 마킹을 하셔도 돼요. 어때요? 제가 방금 뒤쪽으로 57mm 뺀 부분이 93mm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계산하는 원리 아시겠죠? 이 원리만 아시면은 어떤 작업을 해도 밴딩 뭐 이런 거는 완전히 쉽죠? 엄청나게 쉬운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야? 밴딩기 R값을 빼줬으니 여기를 0.5로 잡고 밴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밴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상태로 밴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마킹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50 부분, 확간부에 꽂아서 150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뒤쪽이 제가 57mm R값을 뺀 거예요. 그리고 이 밴딩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8분의 5인치 밴딩기고요. 그리고 R값 같은 경우는 2와 4분의 1인치라고 뒤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6mm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밴딩기를 기준해서 작업을 하는 거다.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자, 이때 여기가 150mm 마킹, 그러면 이쪽 부분이 제가 이제 확간 부분이 되는 거예요. 확간 부분에 끼운 그 삽입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삽입 부분이 요 밴딩기가 이제 정면이라고 했을 때, 자, 밴딩기의 요 고리 부분이 있습니다. 고리 부분. 그래서 확간부 삽입부가 이 고리 부분으로 요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들어가 준 상태에서 R값 맞춘 거, 즉 57mm 뺀 거 제가 0점이라고 했죠. 이 0점을 밴딩기 0에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항상 밴딩하기 전에는 이 반대쪽 손잡이는 이렇게 뒤쪽으로, 고리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삽입부를 이렇게 흔히 제 왼쪽이라고 하는데 저를 기준했을 때 왼쪽이 되는 거고, 화면상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래서 고리 부분 쪽으로, 이 삽입부가 고리 부분 쪽으로 가게 해서 0점을 여기 0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점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요 밴딩 손잡이 이렇게 덮었을 때 이 부분이 어때? 이 부분이 0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공존행동으로 치면은 L 부분이 된다라고 했죠. 끝부분이. 그래서 요 상태에서 0점에 딱 맞춰보면은 이 끝에 L 부분이 어디에 걸려? 150mm 마킹했는 그 부분에 걸리는 거야. 자, 이게 밴딩기의 R값이고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즉 밴딩기 R값이 57mm이기 때문에 57mm 빼서 0점에 맞추게 되는 거고요. 나는 57mm 빼기 싫은데요. 이 밴딩기 기준, 그러면 요 끝부분, L 부분에 맞춰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 부분에 꽂아가지고 그냥 150mm 맞춰서 요 끝에 맞춰서 돌려도 그 값이 나오긴 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0점에 맞추는 것 뿐이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밴딩 바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쭉 밴딩 합시다. 자, 이렇게 밴딩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치수를 한번 재보면 이 끝에서 재게 되면 150mm가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왜? 삽입부가 대략 한 10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끝을 기준으로 해서 요 동간의 센터 여기까지 치수를 재보는 거예요. 치수를 재보면 한 160mm, 그쵸? 요 센터까지가 160mm가 나오면은 거의 정확하게 밴딩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160mm를 봐야 돼요?
확간 삽입 부분이 제가 대략 한 10mm 정도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삽입해서 치수를 150mm 맞췄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치수를 쟀을 때는 160mm가 나오는 게 정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밴딩한 도막을 가지고 와서 확간부에 딱 꽂아 보면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 요 라인이 이 동간 엘보, 동엘보 쪽으로 탁 맞아 들어간다. 딱 맞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치수만 한번 재보는 거예요. 치수가 잘 나왔는지. 요렇게 해서 이 센터, 이 반대쪽 센터에서 여기 합간부 끝부분 있죠? 합간부 끝부분이 어때요? 150mm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수를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마킹해서 자르셔도 되는데, 물론 이 높이 보셔야 되죠. 높이 보시고 이 동일보의 삽입 부분에서 잘라 주셔야 되는데, 요 커팅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왜? 용접을 하고 나면은 약간의 치수 변화라든가 각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접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끼워둔 상태에서 끝부분을 재단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은 CM 어댑터 용접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용접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CM 어댑터 용접 한번 해봅시다. CM 어댑터 용접은 용접봉은 은납봉을 사용하게 되고 붕사를 살짝만 사용해 주시면 산화피막이 제거되면서 쉽게 용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불을 켜고요. 불은 그렇게 너무 세게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백심의 길이는 대략 한 1에서 2cm 정도 약간 나오게끔 이 상태에서 예열을 시작합니다. 자, 이 경우도 CM 어댑터가 동간보다는 약간 늦게 가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열하실 때는 CM 어댑터 쪽에 열을 조금만 더 준다. 너무 많이 더 주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예열을 합니다. 예열을 하시다가 중간중간 불을 빼면서 동간과 CM 어댑터의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빨개지면 균등하게 빨개지기 시작하면은 은납봉에 붕사를 살짝만 콕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고, 자, 이제 빨갛게 익네요. 그러면 용접봉 갖다 대고 불만 가지고 슬슬 용접봉을 끓는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용접봉 그냥 살짝 갖다 대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갖다 대고 불을 조절하는 겁니다. 불을 살짝 멀리, 녹을 것 같으면 살짝 멀리, 그리고 예열이 좀 덜 된 것 같으면 가깝게 들어가 주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뒷부분도 마찬가지. 불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앞쪽에 은납봉이 녹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앞쪽에 은납봉이 녹기 시작하면 용접봉을 살짝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용접봉 갖다 대주시고 불만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반짝거릴 때는 손 대시면 안 돼요. 크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굳으면 다시 돌려서,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도막도 똑같아요. 쭉 색깔을 보면서 예열합니다. 불을 갖다 댔다가 뺐다가 하면서 CM 어댑터와 동간의 색깔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열이 가면 붕사를 미리 살짝 이렇게 발라준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빨갛게 익으면 은납봉 놓고요. 불만 가지고 살살살살. 불만 가지고 살살살살. 흘러내리지 않게만 조심해서. 이게 CM 어댑터 나사 부위까지 은납이 흘러내리면 나중에 엘보 쪽에 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납이 흘러내리는 거를 조심해서 용접을 해 주셔야 되고, 은납이 흘러내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불꽃 온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이제는 은납이 한번 스며들었기 때문에 앞쪽에 은납이 녹는 것만 보시면 되죠. 녹기 시작하면 살살살살 넣어주시면 돼요. 그 붕사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까지는 다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될 겁니다. 처음 예열만 잘 하셨다면. 자, 그리고 반짝거릴 때는 일단 손대지 마시고요. 잠깐 기다려 줍니다. 충분히 굳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이렇게 굳으면은 이제 물에 한번 식히고 작업을 이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CM 어댑터 용접이 끝났으면 CM 어댑터를 조여줘야 되는데, CM 어댑터 용접이 끝나면은 테프론을 감아 주셔야 되죠. 이제는 최종적으로 조립할 거니까 8바퀴 감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8바퀴 감았고요. 자, 그리고 확관부가 여기 위쪽 부분 엘보고, 여기가 동 엘보 부분이니까 아래쪽 엘보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9번 도막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처음 재단했던 것만큼 조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조여줍시다. 자, 이렇게 양쪽 다 조여줬고요. 그리고 동관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연질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불을 받으면. 자, 그래서 보시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 좀 휜 것 같다, 그럼 살짝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열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연질이 되니까, 원래 연질인데 더 연하게 바뀌어요, 불이 닿으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쪽에 동엘보를 끼워 주시고, 자, 그래서 이 밴딩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끼워서 여기 맞춰서 자르는 게 아니고요. 자르기 전에 혹시나 치수가 틀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치수를 좀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이쪽 배관의 센터, 동관 부분 이쪽 배관의 센터와 이쪽 아래쪽 배관의 센터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고 대략적으로라도 좀 봐줘야 돼요. 길거나 짧으면 어차피 동관은 지금 연질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맞춰주셔야 되고, 자, 지금 최대한 지금 150에 맞추고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150에 딱 맞춘 상태에서 이 삽입부를 마킹해서 재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요, 이게 이렇게 가면 치수가 바뀌고 또 너무 아래로 가도 치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상태에서 센터와 센터를 150mm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150mm 대략적입니다. 100% 맞추진 못해요. 대략적으로라도 맞춰서 커팅을 해야 이후에 각도를 변경해 가지고라도 치수를 맞춰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삽입 길이 부분 딱 맞춰서 오케이, 어느 정도 150mm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알이 조금 많이 잡힌 상태라 가지고 여기랑 지금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알을 조금 잡아 주셔야 되죠. 알을 힘으로 조금 잡겠습니다. 그래서 알이 너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살짝 제가 손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최대한 맞춰서 최대한 치수에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상태에서 높이를 확인해 보면 오케이, 150이 나오고, 요 동간 150 나오고, 이쪽 센터도 15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양쪽의 높이가 맞은 상태에서 작업을 마저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용접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작품 전체를 들고 가서 마무리 용접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불꽃 세기는 동간이니까 앞에 CM 어댑터보다는 약하다는 느낌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간끼리 하실 때는 붕사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양쪽으로 골고루 예열되게. 이것도 마찬가지. 가열하다가 불꽃을 중간중간 이렇게 치워주시면서 이 동간의 색깔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간이 둘 다 빨갛게 익으면 용접봉이 싹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쭉 들어갑니다. 자, 용접봉이 들어갈 때는 불을 조금 멀리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흘러내리는 거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은낙 같은 경우는 항상 불을 계속 대고 있으시면 녹아서 흐르기 때문에 요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현재처럼 반짝반짝거릴 때는 손 대시면 안 되고 잠깐 기다려줍니다. 새까맣게 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반대쪽도 용접을 해야 되니까 돌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서 여기 반대쪽을 마무리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도 이어서 할게요. 충분히 예열을 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예열하면은 구멍 날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거는 연습하면서 그 감각을 좀 익히셔야 되죠. 색깔을 계속 보는 겁니다. 동간 색깔을 충분히 예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반짝거릴 때는 그대로 놔두시고.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다시 돌려서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엘보 반대 부분 바로 이어서 합니다. 원래는 면이 올라오게 작품을 돌려주면 좋은데 이제 아래쪽에 놔버리면 화면 구도상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용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 시험 보시러 가면 이 은납봉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은납봉 너무 흘러내리지 않는 한은 보세요. 이만큼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은납봉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용접하는 거를 어느 정도 연습, 숙달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요령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꽃의 온도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불을 계속 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고 있다가 예열이 되면 어느 정도 불꽃 거리를 두면서 끝불로 용접을 하는 거예요. 끝불로 하게 되면은 그쪽 끝불의 온도는 많이 낮을 테니까, 그래서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요런 감을 익히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용접까지 끝이 나는 거고, 이제 식혀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용접까지 마무리가 되셨다면 최종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유니온 이 녀석을 확인 사살해 주셔야 되죠. 만약에 저는 앞에서 한번 꽉 조였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꽉 조였는지 안 조였는지 까먹을 수 있잖아. 애매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였든 안 조였든 한 번 더 조이고 마무리해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확인 사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잡아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 이렇게 잡아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꽉 조이시는 거예요.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힘 드는 정도까지, 요 정도면 되겠다 싶은 그 부분이 있어요. 힘이 탁 드는 부분이, 그렇게 꽉 조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 꽉 조여버리면 오히려 안에 있는 고무 패킹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무 패킹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꽉 조인 것보다 살짝 더 파이프 렌치로 꽉 조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조여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게 조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요 정도 조이면은 엔간해서는 안 쓰겠다라는 감이 옵니다.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한 번만 연습하고 가는 게 아니고 같은 작품 여러 번 해서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완성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 공개도면 2번 문제 최종적으로 동간 작업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간 용접 다 끝나고요. 유니온도 당연히 조여야 되지만 유니온까지 다 조이고 나서 만약에 동간을 용접하고 딱 봤는데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봤더니 각도가 조금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불을 한번 댔기 때문에 더욱더 연해졌다, 연질이 됐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손으로 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수 부분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용접까지 끝났는데 치수 오차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부분 치수가 15mm, 전장 치수가 30mm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분 치수를 재봤더니 15mm 이내다. 뭐 예를 들어 한 10mm 정도 오차가 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용접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럼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거 감점 받으시고 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거 맞추려고 이렇게 용접해서 녹여서 빼내고 나사 풀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2차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수 내외로 들어간 상태다라고 하면은 용접이 끝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각도만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고, 외관상 크게 뭐 무리가 없어 보인다면 그냥 그 상태로 제출하는 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동간 작업을 하고 나서 남은 동갈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밴딩 부분에서 실수하지만 않는다면 동간 부분도 이 양쪽 부분, 확간 부분이나 엘보 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 두 번째 공개도면 2번 동간 작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치수 재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수압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